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형변환 단원에서 변환으로서의 행렬, 선형연산자의 기하학, 핵과 치역, 선형변환의 합성과 가역성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변환으로서의 행렬 개념에서는 Rn 벡터 공간에서 Rm 벡터 공간으로의 함수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할 때 그 첫 번째 성질이 벡터와 스칼라 곱에 대한 이미지가 벡터에 대한 이미지와 스칼라 곱과 같아지는 경우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성질을 동차 성질이라고 할 거예요. 두 번째 성질은 벡터 덧셈에 대한 이미지가 벡터의 이미지의 덧셈과 같아지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성질은 가산성질. Rn 벡터 공간에서 Rm 벡터 공간으로의 함수 t가 동차 성질과 가산 성질을 만족할 때 이러한 함수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선형변환이라고 합니다. 특히 도메인의 차원과 코도메인의 차원이 같을 때 선형변환을 선형연산자라고 할 겁니다. 리니어 오퍼레이터. 선형변환에 대한 데피니션으로부터 노트할 내용은 첫 번째, 0벡터의 이미지는 0벡터가 된다는 것. 명백하죠? 0벡터에 대한 이미지는 0벡터가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스칼라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니까 이 또한 명백하죠. 자, 세 번째는 마이너스 v 벡터는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마이너스 v 벡터에 대한 덧셈으로 보시면 되죠. 역벡터에 대한 덧셈. 그러면 가산선형질과 동차 성질에 의해서 바로 나오죠. 선형변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들입니다. 자, 이번 정리가 이 개념, 변환으로서의 행렬 개념의 주요 개념이 되겠습니다. Rm 벡터 공간에서 Rm 벡터 공간으로의 선형변환을 행렬로 나타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행렬로 나타내기 위해서 Rn 벡터 공간에 다음과 같은 벡터들, 좌표 평면에서는 x축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 y축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 좌표 공간에서는 x, y, z축 각각에 대한 단위 벡터, n 벡터 공간에서의 단위 벡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표준 단위 벡터. 이 표준 단위 벡터로 Rm 벡터 공간의 임의의 벡터를 표현할 수 있죠. 자, x 벡터라는 것은 x1 성분 u1 벡터, 마치 우리 좌표 평면의 임의의 점을 x축, y축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좌표 공간의 점은 단위 벡터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n차원 벡터 공간의 임의의 벡터는 n차원 벡터 공간의 표준 단위 벡터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이 벡터에 대한 선형변환에 대한 이미지, 동차 성질과 가산 성질을 적용시켜 보세요. 동차 성질과 가산 성질. 그거를 행렬에 대한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그때의 행렬이 이렇게 주어집니까? Rn 벡터 공간의 표준 단위 벡터에 대한 이미지를 열 벡터로 가는 행렬 A가 주어지죠. 그럼 이 행렬 A의 크기는 열의 개수가
n개가 주어지죠. 행의 개수는 m개가 주어집니다. 바로 행렬 A의 크기는 m 곱하기 n이 되겠죠. 요 m은 선행변환에 대한 코도메인의 차원, n은 선행변환에 대한 도메인에 대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 개념이 변환으로서의 행렬. 그러면 변환이 주어지면 이 변환에 대응되는 행렬이 주어진다. 그래서 벡터에 대한 선행 변환에 대한 이미지는 선행 변환에 대한 행렬에 대한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계산할 수 있다는 것. 이 정리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명은 지금 스케치한 걸 서술하면 되는 거죠. 자, 노트할 내용은 이와 같은 행렬을 선형 변환에 대한 도메인의 표준 단위 벡터에 대한 벡터의 이미지, 표준 단위 벡터에 대한 선형 변환에 대한 이미지를 열 벡터로 갖는 행렬을 표준 행렬이라고 한다. 증명은 벡터를 표준 단위 벡터로 표현하면은 선형 변환에 대한 동차 성질과 가산 성질에 의해서 행렬의 곱으로 바로 나타낼 수가 있죠. 도메인의 임의의 벡터를 표준 단위 벡터로 나타내면은 자, 이 벡터에 대한 선형 변환에 대한 이미지, 동차 성질과 가산 성질. 자, 이 벡터와 스칼라에 대한 곱,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한다고 했죠. 선형결합. 이 선형결합을 행렬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선형 변환에 대한 도메인의 표준 단위 벡터를 이미지로 하는 벡터들을 열 벡터로 갖는 행렬, 표준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즉 변환이 주어지면 행렬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행렬은 m 곱하기 n 행렬은 행렬 A가 m 곱하기 n 행렬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 행렬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Rn 벡터 공간에서 Rn 벡터 공간으로의 선형 변환에 대한 행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형 변환에 대한 성질은 이 선형 변환에 대한 행렬의 성질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선형 변환 단원에 대한 주 개념인 거예요. 예제 문제인데 기출문제입니다. 2008학년도 10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예요. P2라는 벡터 공간이 A, B, C 세 개의 스칼라와 A에 곱해진 벡터 1, A에 곱해진 벡터 X, C에 곱해진 벡터 X제곱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죠. A, B, C는 스칼라라고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 P2라는 벡터 공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세 벡터 1, X, X제곱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자, 이 벡터 공간에서의 선형 변환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1 더하기 x에 대한 이미지는 1 더하기 x제곱. 자, 그럼 이거를 벡터 공간에 대한 이미지니까 1을 뭐로 볼 거냐면 1벡터 공간의 성분. 1벡터에 대한 성분. 요 x는 x 벡터에 대한 성분이니까 앞에 있는 스칼라 1. 그 다음 x제곱에 대한 벡터에 대응되는 성분은 없죠? 없다는 것은 0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까? 그럼 1,1,0에 대한 이미지가 1,0,1로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자, 두 번째 이미지는, 벡터에 대한 이미지는 0,1,1에 대한 이미지를 0,1,-1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0,1에 대한 이미지를 1,1,1로 볼 수 있는 거죠. 1x, x제곱이라는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벡터 공간. 일 벡터에 대한 성분, x 벡터에 대한 성분, x제곱에 대한 벡터에 대한 성분.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4 더하기 2x 더하기 3x 제곱에 대한 이미지 구하는 거예요. 자, 즉 4, 2, 3에 대한 이미지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선형 변환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은 주어져 있지 않지만 이미지가 주어져 있으니까 행렬을 구할 수 있나요? 행렬도 표준 행렬이 아니라 1,1,0에 대한 이미지, 0,1,1에 대한 이미지, 1,0,0,0에 대한 이미지니까 자, 이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열벡터 형태로 나타내면 되니까 선형변에 대한 행렬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걸 t가 아니라 a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선형변환에 대한 행렬 a가 구해지나요? 요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행렬에 대한 역행렬만 구한다면,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역행렬의 존재 여부는 디터미넌트로 계산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물론 수반 행렬을 구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이 있지만 여인수를 9개를 계산해야 되니까 비효율적이죠. 인버전 알고리즘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4, 2, 3에 대한 이미지가 계산이 되죠. 행렬 A에 대한 이미지로 계산하면 되니까 행렬 A와 4, 2, 3에 대한 곱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결과일 겁니다. 일반적인 풀이법이에요. 그럼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아이디어가 4 더하기 2x 더하기 3x제곱. 왜냐하면 선행변환에 대한 구체적인 함수 규칙이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4 더하기 2x 더하기 3x제곱을 1 더하기 x, x 더하기 x제곱, 1 더하기 x제곱이라는 벡터에 대한 이미지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1 더하기 x에 대한 스칼라, x 더하기 x제곱에 대한 스칼라, 즉 1차 결합이 되게 하는 A, B, C 세 개의 스칼라를 구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이 스칼라를 구하는 게 가우스 조르단 엘리미네이션이나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쓰면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언급했던 일반적인 풀이 방법으로 푸는 게 더 빠른 거죠. 그런데 A, B, C 미지수 3개의 스칼라 3개에 대한 방정식이 특수 형태의 방정식으로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대칭 방정식이라든지 그러면은 굳이 행렬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일반적인 풀이법입니다. 그러면 인버전 알고리즘 그래서 역행렬을 다음과 같이 구했어요. 그러면 행렬 A가 구해지죠. 그 끝이 아니에요. 이제 행렬 A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한 건 이거에 대한 역행렬밖에 구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행렬 A를 구하기 위해서 역행렬과의 곱을 다시 계산해야 되죠. 그럼 행렬 A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4, 2, 3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게 딱 주어지네요. 일반적인 풀이법. 자, 그런데 4 더하기 2x 더하기 3x제곱을 3개의 벡터에 대한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즉 A, B, C 스칼라가 구해진다면 A, B, C 3개의 스칼라를 구해서 하는 게 더 빠르죠. 그런데 A, B, C 3개의 스칼라에 대한 방정식이 대칭 방정식으로 주어지는 이와 같은 방정식을 대칭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개를 다 더하면 되죠. 그러면 스칼라 A, B, C가 바로 구해지잖아요. 스칼라 A, B, C가 구해졌기 때문에 선형변환에 대한 동차성과 가산성질을 이용하면은 4 더하기 2x 더하기 3x제곱에 대한 이미지가 똑같이 계산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좌표 평면 혹은 좌표 공간에서 유용한 대표적인 선형 연산자입니다. 회전, 반사, 사형. 그래서 회전, 반사, 사형에 대한 표준 행렬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회전. 회전이라는 것은 회전축에 대한 중심, 회전각 언급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좌표 공간으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 그러면 그림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좌표 평면에 대한 원점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표준 행렬을 구할 거예요. 표준 행렬을 구한다는 말은 좌표 평면의 표준 단위 벡터 0,1, 1,0에 대한 이미지, 이 이미지를 열벡터로 가는 행렬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좌표 평면에서의 회전 변환에 대한 행렬이 되겠죠. 그러면 먼저 X축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인 1,0에 대한 이미지, 원점을 중심으로 세계 반대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할 거예요. 그럼 1,0에 대한 이미지, 크기, 길이는 변함이 없죠. 그러면 이 원둘레 위의 점 X성분, Y성분,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0,1에 대한 원점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 마찬가지로 회전이니까 길이 변함이 없죠. 자, 그러면 X성분과 Y성분.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한 표준 행렬입니다. 머릿속에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 바로 이 행렬이 나오죠. 이거에 대한 역행렬이 혹은 시계 방향으로 행렬이, 역행렬이 바로 시계 방향으로 행렬이죠. 그럼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코사인 세타, 오른쪽 대각선으로는 변함이 없고 왼쪽 대각선으로는 부호만 달라진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회전 변환 행렬을 보니까 회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가 변함이 없죠. 벡터의 크기가 변함이 없다는 것은 이 행렬의 변환에 대한 성질을 행렬에 대한 성질에 대응시킬 거예요. 변환에 대한 성질을 행렬에 대한 성질로 따지겠다 이 말이야. 변환이 뭐냐면은 회전이었어요. 그럼 크기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럼 행렬에 대해서도 1열 벡터의 크기 1, 2열 벡터의 크기 1, 1행 벡터의 크기 1, 2행 벡터의 크기 1입니다. 그리고 행벡터와 열벡터들이 각각 내적이 0이죠. 직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렬을 직교 행렬이라고 하겠습니다. 직교 행렬에 대한 데피니션은, 엄밀한 데피니션은 뒤에서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크기가 변함이 없으니까 대비되는 게 바로 뭐예요? 대응되는 게 행벡터와 열벡터의 크기가 각각 1이구나.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거는 행렬식을 구하면 얼마예요? 행렬식이 1이라는 거. 그래서 일반화가 됩니다. 회전 변환에 대한 행렬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직교 행렬이면서, 직교 행렬이라는 것은 뒤에서 다시 엄밀하게 정의하겠지만 행벡터와 열벡터가 각각 직교하는 행렬, 내적이 0인 행렬을 직교 행렬이라고 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디터미넌트가 1이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떤 정사각 행렬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정사각 행렬 A를 보니까 행벡터끼리 직교하고 열벡터끼리 직교해요. 그리고 디터미넌트가 1이야. 그 말은 이 행렬이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 성질은 회전을 나타내는 거구나. 어떤 회전 변환에 대한 행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사입니다. 리플렉션. 그래서 어떤 그림을 고려해야 할 거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입니다. 이 직선에 대한 반사예요. 리플렉션. 그러면 반사라는 것은 직선에 대해서 접는 거죠. 그럼 표준 행렬. 그럼 X축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 1,0. 직선에 대해서 접으니까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니까 직선에 대해서 접을 거예요. x축의 단위 벡터 1,0을. 그러면 2세타가 되죠. 그럼 이 벡터에 대한 성분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까?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 그럼 반사 변환에 대한 행렬의 일렬 벡터는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 자, 이번에는 y축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 0,1. 직선에 대해서 접을 거예요. 한번 머릿속에 그림 떠올려 보세요.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까? 이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기 때문에 요 각만큼 접어야 되잖아요. 요 각만큼. 그런데 요 각이 세타로 주어져 있으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벡터에 대한 x성분, y성분. 사인 2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2일 벡터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딱 주어져요. 반사도 회전처럼 벡터의 크기가 변화되나요? 안 되나요? 변화가 안 돼요. 벡터의 길이가 유지가 돼요. 그치? 벡터의 크기가 유지가 되면은 방금 회전 변환에 대한 행렬을 보니까 어떤 성질이 있었나요? 행벡터들의 크기가 1이면서 직교에 있었죠. 과연 그런지 한번 볼까요? 행벡터의 크기 1이죠. 영벡터의 크기도 1입니다. 그리고 행벡터, 열벡터들이 서로 직교합니다. 직교 행렬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직교 행렬이니까 이게 회전인지 반사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회전 변환의 행렬에 대해서는 또 어떤 성질이 있더라? 디터미넌트가 1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디터미넌트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죠. 어떤 정사각 행렬 A를 보니까 행벡터와 열벡터들이 각각 직교해. 그리고 크기 또한 1이야. 나아가서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 행렬은 어떤 반사 변환에 대한 행렬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형 변환에 대한 표준 행렬입니다. 이때의 사형은 오소고널 프로젝션으로 정사형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원점을 중심으로 원점을 지나면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인 직선에 대한 정사형입니다. 자, 직선 위로 x축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 1,0에 대한 수선의 발을 내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분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까? x성분은 코사인 제곱 세타, y성분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y축 방향의 단위 벡터인 0,1에 대한 이 직선 위로의 수선의 발. 그러면 x성분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y성분이 사인 제곱 세타. 사형 변환에 대한 표준 행렬입니다. 지금까지 변환에 대한 행렬 표현 방법과 대표적인 회전, 반사, 사형 변환에 대한 행렬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형 연산자의 기하 개념으로 이미 앞에서 회전과 반사에서 살펴봤는데 벡터의 크기가 변하지 않았었잖아요. 회전이나 반사. 그 말은 선형 변환에 대한 도메인의 차원과 코도메인의 차원이 같은 변환, 선형 연산자라고 했었죠. 그럼 선형 연산자의 기하학은 바로 뭘 의미하겠냐면은 벡터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자, 이러한 거를 길이 보전, 선형 등거리 변환, 리니어 아이소메트리. 요거는 뭐 직관적이에요. 그죠? 길이 보존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직교 연산자라고도 한다. 리니어 아이소메트리 오소고널 오퍼레이터. 리니어 아이소메트리는 직관적으로 알겠어. 길이 보존한다는 거. 근데 갑자기 직교 연산자. 회전과 반사, 변환에 대한 행렬에 대한 특징을 보세요. 행벡터와 열벡터들이 각각 직교했었죠. 직교 연산자라는 용어를 왜 붙이는지. 그 결과가 바로 선형 연산자에 대한 방금 기하학적 특징, 길이 보존한다는 거. 이 길이 보존은 벡터의 크기는 내적으로 나타낼 수 있죠. 길이 보존은 바로 내적 보존을 의미한다. 증명은 바로 되죠. 벡터의 크기는 내적으로 표현되니까. 자, 노트할 내용은 선형 변환에 대한 표준 행렬 혹은 행렬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선형 변환에 대한 결과는 행렬에 대한 결과로 구할 수가 있다. 선형 변환 함수를 행렬로 살펴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적 보존은 길이 보존, 길이 보존은 내적 보존 된다는 거 바로 보여지나요? 벡터의 크기 내적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길이 보존이면 과연 내적 보존이 되는지, 벡터의 크기 길이를 내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에서 내적으로만 나타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된다? 이 두 식의 차를 구하면은 내적이 나타납니다. 이 내적은 길이로 표현된다는 거. 내적 표현을 길이 표현을 내적으로. 그러면 길이 보존은 내적 보존이 되고 내적 보존은 길이 보존이 된다는 거 바로 나옵니까? 벡터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내적. 이 결과에서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 선형 변환에 대한 성질. 어떤 성질? 가산 성질. 그리고 조건이 지금 선형 변환은 길이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길이 보존. 그리고 이 길이로 표현되는 건 다시 내적으로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내적 보존이 되죠. 역 또한 마찬가지죠. 내적 보존은 길이 보존. 벡터의 크기, 길이를 내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내적이 보존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다시 크기, 길이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내적 보존은 길이 보존, 길이 보존은 내적 보존이 되겠다. 앞에서 회전 변환 행렬과 반사 변환 행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행벡터끼리 직교하고 열벡터끼리 직교하는 행렬, 직교 행렬이라고 직관적으로 정의했었습니다. 엄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사각행렬 A와 전체 행렬에 대해서 정사각행렬 A와 전체 행렬에 대한 곱이 항등행렬이 되는 겁니다. 즉 A의 역행렬이 A의 전체 행렬과 같은 행렬을 직교 행렬이라고 한다는 거. 오히려 엄밀한 정의가 더 직관적이지 않죠. 이와 같은 행렬이 갖는 성질이 보니까 행벡터끼리 직교하고, 즉 내적이 0이고 열벡터끼리 내적이 0이 되는구나, 직교한다는 거. 오히려 이 설명이 더 직관적이죠. 직교하는 행렬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노트할 내용은 직교행렬의 전치 또한 직교다. 바로 나오나요? 직교행렬이라는 것은 역행렬이 전체행렬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직교행렬의 전체행렬, 전체행렬이 직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행렬의 역행렬이 뭐하고 같아지는 걸 보여야 돼요? 전체행렬의 역행렬이 이거하고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행렬의 전체행렬은 A 바로 되지 않나요? 그런데 A는 직교행렬이기 때문에 따라서 전체행렬의 역행렬은 전체행렬의 전체행렬 즉 A가 돼가지고 직교행렬의 전치는 직교가 됩니까? 직교행렬의 역은 마찬가지로 직교가 되죠. 인버스에 인버스를 취하면 되니까. 인버스의 인버스는 A고 전체행렬의 전체행렬은 A라는 거. 직교행렬들의 곱 또한 직교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네 번째, 직교행렬인데 디터미넌트가 1이야. 그러면 이 행렬이 가지고 있는 변환에 대한 특징은, 선행 변환에 대한 특징은 회전 변환이다. 직교이면서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요, A라는 행렬을 갖는 선행 변환이 갖는 기하학적 특징은 반사 변환이구나. 평면에서의 행렬은 회전 변환에 대한 행렬이 반사 변환에 대한 행렬이 자, 이거젠플로 3차 정사각 행렬 A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사각 행렬은 어떤 거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거는 선형 연산자에 대한 행렬이겠구나. 그러면 이 선형 연산자가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 특징 뭘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이 행렬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관한 회전이냐? 그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회전축이 되잖아요. 회전축 위에 있는 점은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행렬 A에다가 원점 명백히 0이죠. 회전축 위의 점입니다. 근데 회전을 나타내는 걸 보여야 돼. 그럼 회전을 나타내려면은 이 행렬 A가 어떤 걸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직교이면서 디터미넌트가 1이 돼야 되죠. 직교라는 것은 행렬 A와 전체 행렬의 곱이 항등행렬.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아시겠죠? 안 그러면 역행렬을 구해야 되니까. 한 가지 더 만족해야 되죠. 디터미넌트가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1행의 0의 성분 2개, 2행의 0의 성분 2개, 3행 마찬가지. 1열, 2열, 3열. 이건 뭐 아무 열에 관해서 연유성기를 하더라도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문제 바로 해결이 되나요? 두 번째가 관건이죠. 행렬 A에 대한 회전축을 구해야 돼요. 회전축에 있는 점 하나는 찾았어. 원점이라는 거. 그럼 또 다른 점은? 또 다른 점은 바로 행렬, 선행 변환이 구체적으로 안 주어져 있지만 행렬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좌표 공간에 임의의 벡터에 대한 이미지가 곱이 x가 되는 거죠. 즉 고유값 1에 대한 고유 벡터가 회전축 위의 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전축 바로 찾아지나요? 원점과 고유값 1에 대한 방향 벡터, 즉 고유 벡터.
고유값 1에 대한 선형계의 해를 구하면 되죠. 마지막 문제 회전각은. 그러면 회전축에 대한 방향 벡터가 주어졌다는 것은 회전축은 바로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잖아요. 그러면 이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가 바로 회전축입니다. 구했어요. 그러면 이 법선 벡터를 갖는 평면에 대한 방정식 바로 찾아지죠. 그러면 평면 위에 0벡터가 아닌 벡터, 그걸 W 벡터라고 둘까요? 이 W 벡터에 대한 행렬 A에 대한 이미지. 그러면 AW 벡터와 W 벡터가 이루는 이 사이각이 회전각이 되는 거죠. 이건 내적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니까. 선형연산자의 기하학 개념입니다. 첫 번째 3차 정사각 행렬이 회전 변환 행렬임을 보이는 방법이죠. 직교이면서 디터미넌트가 1이라는 걸 보이면 됩니다. 자, 직교라는 것은 행렬 A와 전체 행렬의 곱이 항등 행렬, 그리고 디터미넌트 회전 변환 행렬 맞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회전축과 각을 찾는 거죠. 회전축 위에 있는 점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원점은 바로 찾아져요. 또 다른 점은 고유값 1에 대한 고유 벡터가 바로 회전축에 대한 방향 벡터가 되겠다. 그럼 고유값 1에 대한 선형계의 해를 구해야 되겠죠. 가우스 조르당 엘리미네이션 혹은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 어그멘티드 매트릭스에 대해서. 자,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굳이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로 안 해도 되죠? 이제 익숙해졌으면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 굳이 안 써도 되죠. 자, 그러면 엘리멘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적용시키면, 그러면 x 빼기 z가 0, y 빼기 z가 0. 그럼 프리베리업은 z로 보면 되나요? z에다가 임의의 스칼라를 대응시키면 t를. 프리베리업이 하나가 주어진다는 것은 고유 공간은 직선이란 말이죠. 따라서 z에다가 스칼라를 대입하니까 고유 벡터가 다 같이 주어집니다. 바로 이 고유 벡터가 방향 벡터가 되는 거죠.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 회전축에 대한 방향 벡터. 원점을 지나면서 1,1,1. 그러면 좌표 공간에 원점을 지나면서 이 벡터가 바로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 회전축에 대한 방향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회전각, 이 방향 벡터를 법선 벡터로 갖는 평면, 원점을 지나지 않는 벡터의 0벡터가 아닌 벡터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나요? 평면의 방정식은 방향 벡터를 법선 벡터로 갖는 평면. 그럼 바로 주어집니까? 그럼 원점이 아닌 0벡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 되는 원점이 아닌 0벡터. 자, w 벡터를 다음과 같이 선택했습니다. 이 w 벡터에 대한 이미지. 근데 선형 변환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행렬을 이용하면 되죠. 그러면 행렬 A와 W 벡터의 곱. 그럼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을 이용하면은 사이각이 계산이 됩니까? 그럼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회전각이 주어지죠.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습니다. 회전각이 3분의 2파이. 자, 이번 개념은 선형 변환, 변환 또한 함수잖아요. 그래서 함수에 대한 도메인과 웨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특히 도메인 중에서 어떤 도메인을 살펴볼 거냐? 이미지가 0벡터인 도메인의 부분 집합, 즉 벡터들의 집합. 이미지가 0벡터인 도메인의 벡터들의 집합을 선형 변환에 대한 커널, 핵이라고 합니다. 노테이션은
노트할 내용은 선형 변환에 대한 커널은 명백히 도메인의 부분 공간 되나요? 부분 공간이라는 것은 벡터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으면 되죠. 그래서 스칼라 곱과 벡터 덧셈에 닫혀 있음을 한 번에 보이겠습니다. 트릭이에요. 벡터 덧셈, 가산성, 스칼라 곱, 동차성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CU 벡터 더하기 벡터 V에 대한 이미지. 그럼 T가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동차성과 가산성. 그런데 U 벡터와 V 벡터가 커널의 원소예요. 그럼 이미지는 0벡터죠. 따라서 CU 벡터 더하기 V 벡터 또한 커널의 원소가 됩니까? 벡터가 됩니까? 아니, 스칼라 곱과 벡터 곱에 대해서 닫혀 있죠. 벡터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즉 선형 변환에 대한 커널은 핵은 도메인의 부분 공간이 되겠다. 자, 이 선형 변환에 대한 커널은 선형 변환은 행렬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선형 변환이 Rn 벡터 공간에서 Rm 벡터 공간으로의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형 변환에 대한 행렬은 m 곱하기 n 행렬이죠. 그러면 선형 변환에 대한 벡터에 대한 이미지는 이 행렬 A하고의 곱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곱이 0벡터가 되는 거예요. 즉 선형 변환에 대한 이미지가 0벡터가 되는 도메인의 벡터들의 집합이 커널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렬 A하고의 곱이 0벡터가 되는 거예요. 행렬 A와 X벡터의 곱이 0벡터가 되는 행렬 A예요. 자, 이러한 걸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행렬 A의 0공간. 즉 행렬 A의 0공간은 행렬 A를 갖는 선형 변환에 대한 커널이 되겠다는 거. 노테이션은 이렇게 합니다. null of A. 그런데 이건 어디하고도 연결이 되느냐? 행렬 A의 0공간이잖아요. 그 말은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AX 벡터 그대로 X 벡터로 두는 거예요. 스칼라를 뭐로 보자? 0으로 보는 거예요. 고유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거예요. 0벡터가 되니까. 그 말은 0공간은 바로 행렬 A에 대한 고유공간, 솔루션 스페이스가 되겠다. 조금 이따가 행렬의 기본 공간을 언급할 텐데 그 기본 공간에서 0공간, 행공간, 열공간. 행공간은 나중에 언급할 겁니다. 열공간은 바로 뒤에 언급할 거예요. 고유공간, 특히 고유공간은 0공간과 관련된다는 거. 0공간을 의미한다는 거, 널 스페이스를. 노트할 내용은 방금 언급해드렸죠. 선형 변화는 선형 변화에 대한 행렬로 선형 변화에 대한 성질을 찾겠다. 그럼 선형 변화에 대한 커널은 선형 변화에 대한 행렬에 대한 0공간.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행렬 A가 주어져 있는데 이 행렬 A에 대한 X벡터 해공간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0벡터가 돼야 돼요. 바로 행렬 A의 0공간을 찾는 겁니다. 행렬 A의 0공간을 찾는다는 것은 이 행렬 A를 갖는 선형 변환에 대한 커널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선형 변환에 대한 커널을 찾아라. 커널의 기저 벡터를 찾아라. 그런데
선형 변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선형 변환이 가지고 있는 행렬이 언급해놨어요. 그 말은 선형 변환에 대한 커널에 대한 기저 벡터를 찾아라는 것은 행렬 A에 대한 0공간에 대한 기저 벡터를 찾는 거죠. 그러면 이 찾는 걸 계속 해왔던 작업이죠. Elementary Law of Operation. 기본행 연산. 기하 행사들이 고쳤어. 물론 유일한 해가 구해지는 건 아니죠. 부정방정식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자유변수로 해공간을 나타내겠다. 0공간을 나타내겠다. 고유공간을 나타내겠다. 자, 그래서 Elementary Law of Operation 했습니다. 1행에 마이너스 1 곱해서 2행, 3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1행 1열에 밑성분들을 다 0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2행으로 넘어가니까 2행 3열에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행에 마이너스 5를 곱해서 3행에 더하고 더 간편하기 위해서 2행에다가 1을 곱한 다음에 안 그러면 1을 안 곱하고 그냥 5를 곱해서 더해도 되고 4를 곱해서 더해도 됩니다. 3행에. 그러면 2행 1열의 마지막 2행 1열의 밑에 있는 두 성분들이 다 0이 되게 되죠. 서술은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해놨어요. 그래서 2행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해서 3행에 더하고 마이너스 4를 곱해서 4행에 더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3행의 모든 성분들이 0이 나오죠. 자, 이럴 때 하는 기본행 연산이 뭐가 있었어요? 0이 아닌 성분이 있는 행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굳이 교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지금 해를 찾는 게 관건인 거니까. 염소 삼아서 행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해를 좀 더 빨리 찾기 위해서 윗성분들까지 0이 되게 할 수 있죠. 0이 아닌 성분이 있는 행의 윗성분들. 그럼 해를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분에 대한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죠. 1에다가 x 여섯 번째 성분이 0이니까. 자, 그 다음에 2행을 보니까 네 번째 성분, 여섯 번째 성분이에요. 첫 번째 행을 보니까 두 번째 성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근데 여섯 번째 성분이 0이었었으니까. 그럼 프리베리어블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두 번째 성분과 3개 나오네? 두 번째 성분과 네 번째 성분과 다섯 번째 성분. 프리베리어블이 3개가 주어지네요. 그러면 해공간은 3차원 벡터 공간이 되는 거죠. 프리베리어블의 개수가 고유공간의 차원이 됐었잖아요. 이러한 개념 또한 뒤에서 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차원과 구조 단원에서. 지금은 이제 0공간, 해공간 찾는 거니까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성분의 스칼라 RST를 대응시키면 해공간, 0공간은 다음과 같은 3개의 벡터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행렬 A에 대한 0공간, 즉 선형 변환에 대한 커널, 자, 이번에는 선형 변환에 대한 레인지입니다. 레인지 오브 T 혹은 이미지 오브 T 이렇게도 씁니다. 치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치역은 선형 변환이니까 선형 변환에 대한 행렬, 그러면 행렬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방금 커널은 0공간과 관련이 됐었습니다. 자, 그럼 치역은 바로 선형 변환에 대한 행렬에 대한 열공간과 관련됩니다. 물론 노트의 첫 번째 커널이 도메인의 부분 공간이듯이 치역 또한
코도메인의 부분 공간이 된다는 거. 그리고 방금 언급해드렸던 선형 변환에 대한 레인지 치역은 선형 변환에 대한 행렬에 대한 열 공간이다. 열 공간이라는 말은 선형 변환에 대한 이미지가 행렬 A의 열 벡터로 표현이 된다는 뜻이잖아. 열 벡터에 의해서 생성이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되지 않을까요? 직관적으로 바로 볼까요? 그럼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편리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2차 정사각 행렬로 이그젬플 들겠습니다. 행렬 A와 벡터의 곱이에요. 자, 이것은 선형 변환에 대한 벡터에 대한 이미지 같은 표현이죠. 자,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할 거냐면은 ax 더하기 by에 cx 더하기 dy입니다.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은 선형 변환에 대한 레인지는 선형 변환의 행렬에 대한 열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자, 이거는 또 다시 행렬의 덧셈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자, 이건 또 다시 행렬에 대한 벡터에 대한 이미지를 보니까 벡터 x 성분의 1열 벡터, 벡터 y 성분의 2열 벡터, AC dv는 행렬 A의 1열 벡터와 2열 벡터입니다. 선형 변환에 대한 이미지는 행렬 A의 열 벡터로 생성이 되죠. 즉 선형 변환에 대한 지역은 선형 변환의 행렬에 대한 열 공간이라는 거. 이그젬플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행렬 A를 갖는, 지금 행렬 A가 3행 4열이니까 R4 벡터에서 R3 벡터로의 선형 변환에 대한 이미지인 거죠. 이 선형 변환에 대한 이미지가 행렬 A의 열 공간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B 벡터라는 이 값을 행렬 A의 열 벡터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소리냐?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8을 행렬 A의 열 벡터 1, 2,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2 나머지는 안 쓸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스칼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 스칼라만 구해지면은 벡터 B가 행렬 A의 열 벡터에서 생성되므로 선형 변환에 대한 레인지는 선형 변환의 행렬에 대한 열 공간임이 확인이 되죠. 그럼 이 스칼라를 어떻게 찾을 거냐? 그 스칼라 찾는 이그젬플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찾아야 돼요? 바로 AX 벡터가 B 벡터가 되는 이 해벡터만 찾으면 되죠. 이 해벡터 찾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Elementary Law Operation. 아구멘티드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야 되겠죠. 이번에는 왜냐면은 영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행 연산을 취했습니다. 1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행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3행에. 자, 이번에는 2행에 13분의 1을 곱했어요. 그리고 2행에다가 마이너스 26을 곱해서 3행에 되어 있습니다. 아래성분들만 0으로 만드는 것을 행사다리꼴, 윗성분까지 0으로 만드는 것을 기하행사다리꼴. 지금 해를 구해야 되니까 윗성분들까지 0으로 만들었습니다. 8을 곱해서 1행에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성분, 세 번째, 네 번째 성분으로 해벡터를 나타낼 수 있죠. 즉 프리베리블의 개수가 몇 개가 주어진다? 2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프리베리어블에 의한 자유변수에 의한 해벡타를 나타내면은 세 번째 성분과 네 번째 성분의 스칼라 ST를 대응시키면 해벡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오, 그러면 이제 다 나왔죠. 행렬 A를 곱해서 B 벡터를 표현시킬 수 있는 스칼라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게? 벡터의 첫 번째 성분과 1열 벡터, 벡터의 두 번째 성분과 2열 벡터, 세 번째 성분과 3열 벡터, 네 번째 성분과 4열 벡터. 그럼 ST가 임의의 스칼라이기 때문에 어떤 스칼라들 대입하더라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죠. 아, 선형 변환에 대한 이미지는 행렬 A의 열 공간이 되는구나. 그래서 가장 계산이 편한 S하고 T에다 0을 대입했습니다. S하고 T에다 0을 대입하니까 B벡터 표현되죠? 지금까지 선형 변환에 대한 커넬은 선형 변환에 대한 행렬의 0공간이고 null space of A고, 선형 변환에 대한 취역 레인지는 선형 변환의 행렬에 대한 열 공간이 되더라. 선형 변환은 또 함수났기 때문에 이번 에서의 정의는 1대1과 위로의 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이에요. 즉 전사함수와 1대1 함수에 대한 단사함수에 대한 데피니션. 함수에 대한 데피니션 떠올리면 돼요. 취역과 공역이 같으면 위로의 함수죠. surjection onto function. 변환 또한 마찬가지. 정의역에 대한 함수값이 다를 때를 1대1 함수라고 하죠. 자, 노트할 내용은 특히 1대1 함수에 대해서 선형 변환이 1대1입니다. 근데 선형 변환에 대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0벡터를 0벡터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1대1이에요. 다른 벡터가 0벡터로 보내면 돼요, 안 돼요? 그 말은 선형 변환이 1대1이면 커넬은 0밖에 없는 거죠. 역 또한 성립합니다. 커넬이 이번에는 0이에요. 0벡터로 보내는 게 0벡터밖에 없어요. 그럼 명백히 1대1이잖아요. 직관적으로 바로 보여지죠? 엄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선형 변환이 1대1이면 1대1이라는 것은 정의역의 벡터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로 고정이 돼야 되죠. 고정된다고 오해할 수 있겠군요. 상수함수로. 정의역의 서로 다른 벡터에 대한 함수값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형 변환이 1대1이라고 하면은 0벡터가 아닌 벡터에 대한 이미지는 0벡터가 될 수가 없죠. 만약에 0벡터가 아닌 벡터가 0벡터로 가면 1대1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커넬은 0벡터밖에 갖추고 있지 않죠. 자, 역 또한 커넬이 만약에 역이면 이때 이제 1대1 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되죠. 1대1 함수의 데피니션이 정의역의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한 함수값의 이미지가 달라야 된다. 보통 증명할 때는 대우로 많이 하죠. 함수값이 같은 정의역의 원소는 같을 수밖에 없다. 함수값이 같죠? 그래서 보이고자 하는 것은 x하고 y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x 빼기 y가 이미지가 0이 되니까 x 빼기 y는 커넬의 원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커넬은 0벡터밖에 없어요. 따라서 두 벡터는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는 1대1임을 보일 때는 1대1 함수의 정의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더 간편한 방법은 커넬을 이용하면 된다. 주어진 함수에 주어진 변환에 커넬이 0벡터밖에 없으면 주어진 함수나 변환은 1대1이라는 거. 이 성질을 지금 이 개념에서 이용할 거예요. 선형 변환의 합성과 가역성. 선형 변환 또한 함수니까 합성할 수 있죠. 컴포지션. 그리고 역함수.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선형 변환이 아니라 선형 연산자가 돼야 되겠죠. 선형 변환에 대해서는 코도메인을 레인지로 제한해야지 가역성을 따질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선형 변환 T1, 선형 변환 T2. 함수니까 얼마든지 합성할 수 있죠. T1에 대한 T2에 대한 합성이 가능하려면 T1에 대한 레인지가 T2의 도메인의 부분 집합이 되면 되죠. 현재는 같게 뒀습니다. 그럼 명백히 합성이 가능합니다. T1과 T2에 대한 합성이. 자,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변환에 대한 합성이 이 또한 변환이냐, 선형 변환이냐 이 말이에요. 이 합성 함수가 선형 변환이 됨을 보려고 해요. 선형 변환인 걸 보려면 뭘 보여야 돼요? 동차성과 가산성. 호모지니어티 프로퍼티와 어디티비티 프로퍼티를 밝히면 됩니다. 자, 그거를 앞에 트릭이 뭐 있었냐면 한 번만에 하자 이 말이에요. 동차성, 가산성을 따로 하지 말고 한 번만에 하자. 한 번에 하자. 자, 그래서 합성 T1이 선형 변환입니다. 그럼 선형 변환에 대한 동차성과 가산성. T2 또한 선형 변환이에요. 그럼 T2에 대한 동차성과 가산성. 따라서 변환에 대한 합성 또한 동차성과 가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환에 대한 합성 또한 선형 변환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변환에 대한 합성이 선형 변환이었기 때문에 선형 변환은 반드시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변환의 합성 변환에 대한 표준 행렬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TA 선형 변환에 대한 표준 행렬을 A, TB 선형 변환에 대한 표준 행렬을 B. 우리 선형 변환에 대한 표준 행렬은 도메인에 대한 표준 단위 벡터에 대한 이미지를 열 벡터로 갖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TA와 TB에 대한 합성이니까 TA와 TB의 합성에 대한 도메인은 Rn 벡터인가요? 그러면 Rn 벡터의 표준 단위 벡터에 대해서 TA와 TB에 대한 합성 변환에 대한 이미지를 열 벡터로 나타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Rn 벡터 공간의 표준 단위 벡터, 이거에 대한 이미지. 합성. TA라는 선형 변환에 대한 행렬을 A라고 했기 때문에 TB에 대한 선형 변환에 대한 행렬을 B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결합 법칙. 따라서 TA와 TB에 대한 변환에 대한 합성은 선형 변환임을 이미 앞에서 봤고, 그러면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행렬은 TA라는 선형 변환과 TB에 대한 선형 변환에 대한 합성 변환에 대한 선형 변환에 대한 행렬은 각 표준 행렬의 곱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다음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행렬 A가 K 곱하기 N 행렬이에요. 그 말은 N차 벡터 공간에서 K차 벡터 공간으로의 선형 변환에 대한 행렬인 거죠. 자, B는 M 곱하기 K 행렬입니다. 그러면 K차 벡터 공간에서 M차 벡터 공간의 선형 변환에 대한 행렬이라는 의미죠. 그럼 이 두 개의 곱, B 곱하기 A, BA인 거죠. 그 말은 N차원 벡터 공간에서 M차원 벡터 공간으로의 선형 변환에 대한 행렬을 의미하겠다. 그리고 방금 이 결과는 놀라운 이 정리 결과로 또 나타납니다.
T1, T2, TK가 좌표 공간에서의 회전 변환 행렬이에요. 그럼 T1에 대한 회전 변환 행렬, T2에 대한 회전 변환 행렬, TK에 대한 회전 변환 행렬. 좌표 공간이니까 선형 연산자로 봐도 되겠습니까? 코도메인도 3차원 공간. 그러면 합성할 때 도메인과 코도메인의 차원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회전을 몇 번 하는 거예요? T1, T2, TK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좌표 공간에서 K번 회전하는 것을 한 번만의 회전으로 하는 것과 같아질 수 있느냐? K번 회전하는 것을 한 번만 회전하겠다 이 말이에요.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수학적으로 명백하게 한 번의 회전으로 갖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T1, T2, TK에 대한 회전 변환에 대한 합성, 이 회전 변환의 합성 또한 선형 변환이 되더라. 그러면 이 합성 변환에 대한 행렬, 그러면 각 회전 변환에 대한 행렬의 곱으로 나타나니까 한 번의 회전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증명에 대한 스케치였어요. 바로 되죠. 방금 말했던 거를 서술만 하면. 그래서 T1 회전 변환에 대한 행렬을 A1, TK 회전 변환에 대한 행렬을 AK. 그러면 회전 변환에 대한 합성. 그러면 표준 행렬들에 대한 곱으로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이 곱을 A로 뒀습니다. 그럼 우리가 밝혀야 될 거는 이 A라는 행렬이 회전 변환에 대한 행렬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특징이 뭐였나요? 디터미넌트가 1이고 직교 행렬이 돼요. 그럼 그 두 가지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K번 회전하는 거는 행렬 A를 갖는 선형 변환에 대한 표준 행렬이기 때문에 한 번 회전하는 결과하고 같아지는 거잖아요. 놀랍지 않나요? K번 회전하는 거를 좌표 공간에서 K번 회전했는데 이거는 어떤 한 번의 회전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명백하죠. 그럼 A가 직교 행렬이면서 디터미넌트가 이런 것만 보이면 됩니까? 자, 먼저 직교 행렬인 거는 A1, A2, AK가 각각 다 직교 행렬이죠. 그래서 각각의 디터미넌트가 1입니다. 그리고 행렬 곱에 대한 행렬식의 성질은 행렬의 곱에 대한 행렬식은 각 행렬식의 곱과 같더라. 따라서 행렬 A에 대한 디터미넌트는 1이 되죠. 그리고 직교 행렬도 바로 되나요? A의 전체 행렬에다가 A를 혹은 A에다가 A의 전체 행렬을 곱한 게 항대 행렬이 되면 보면 되는 거니까. 항대 행렬이 되죠. 그리고 이미 언급했듯이 디터미넌트는 1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K번 회전한 거는 한 번 회전한 결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번 정리는 역변환에 대한 겁니다. 즉 역함수예요. T가 1대1 선형 변환이면 역함수를 존재하기 위해서는 코도메인을 레인지로 제한하거나 선형 연산자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노트 연급해놨습니다. 노트부터 볼까요? 선형 연산자이면 역변환, 즉 역함수는 선형 변환에 대한 행렬에 대한 역행렬이 되겠다는 겁니다. 정리로 다시 돌아가자면 1대1 선형 변환이면 역함수는 어떻게 정의하면 될 거냐면은 선형 변환에 대한 코도메인을 레인지로 제한을 하면 되죠. 즉 역변환에 대한 도메인이 뭐가 될 거냐면은 바로 선형 변환에 대한 레인지가 되는 거죠.
1대1 선형 변환을 보여야 돼요. 자, 1대1 어떻게 보인다고 했나요? 그러면 이 역변환에 대한 커넬이 영벡터. 선형 변환은 동차성과 가산성. 자, 그래서 먼저 1대1인 거. 역변환에 대한 도메인이 선형 변환에 대한 레인지죠. 따라서 역변환에 대한 도메인의 벡터인 이미지가 0벡터. 그러면 이 U 벡터가 0벡터인 걸 보여야지 1대1이 되는 거죠. 즉 커넬이 0벡터밖에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함수 t와 즉 선형 변환과 역함수에 대한 합성함수를 취하면은 합성 변환을 하면은 U 벡터는 0벡터가 될 수밖에 없죠. 즉 커넬이 0벡터만 존재합니다. 즉 역변환 또한 1대1이 된다는 것. 이번에 보일 거는 선형 변환입니다. 그러면 이 역함수 역변환에 대한 동차성과 가산성. 마찬가지로 이 역함수 역변환에 대한 도메인은 선형 변환 t에 대한 레인지니까 레인지의 임의의 두 벡터 그리고 스칼라 c에 대해서 동차성과 가산성 한 번에 한다고 했습니다. 소수는 한 번에 안 해놨네요. 한 번에 하기 위해서 CU 벡터와 V 벡터에 대해서 그러면 한 번에 할 수 있죠. T 역함수가 선형 변화임을 보여야 되는 거니까 동차성과 가산성을 보여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걸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동차성과 가산성이 보여졌기 때문에 역변환 또한 선형 변환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역변환에 대한 도메인, 즉 선형 변환에 대한 레인지의 벡터에 대한 이미지를 X벡터, Y벡터로 뒀습니다. 즉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동차성과 가산성 T라는 선형 변환에 대해서 그러면 역변환에 대해서 동차성과 가산성이 보여집니까? 변환 또한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성질이었죠. 1대1 위로의 함수, 1대1 대응 함수. 1대1 대응에 대해서는 역함수, 즉 역변환. 역변환에 대한 행렬은 선형 변환에 대한 표준 행렬에 대한 역행렬. 지금까지 선형 변환을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선형 변환 단원에서 리뷰할 개념은 Rn 벡터 공간에서 Rm 벡터 공간으로의 함수가 선형 변환이 되기 위해서는 homogeneity property, additivity property를 만족하는 함수를 선형 변환이라고 하더라. 동차성이라는 것은 스칼라 C가 곱해진 벡터에 대한 이미지가 스칼라 C와 벡터에 대한 이미지의 곱과 같아지는 거. 가산성이라는 것은 벡터 덧셈에 대한 이미지가 벡터 이미지에 대한 덧셈과 같아지는 것을 가산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를 선형 변환. 그러면 이 선형 변환은 뭐로도 나타낼 수 있더라? m 곱하기 n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 특히 이 a라는 행렬은
선형 변환에 대한 도메인에 대한 표준 단위 벡터, 그 표준 단위 벡터에 대한 이미지를 열 벡터로 갖는 행렬이 표준 행렬이었습니다. 도메인의 차원과 코도메인의 차원이 같은 선형 변환을 선형 연산자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선형 연산자에 대한 변환이 회전, 반사, 사형 변환. 특히 회전 변환에 대한 평면에서의 회전 변환에 대한 특징이 원점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표준 행렬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더라. 여기 사인 세타가 돼야 되죠. 사인 세타. 근데 특징을 보니까 행벡터끼리 직교하고 열벡터끼리 직교하더라. 그리고 크기 또한 1이 들어요. 나아가서 디터미넌트는 1이 된다는 거. 행렬 A가 회전 변환에 대한 행렬이 되려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행벡터끼리 직교하고 열벡터끼리 직교해야 된다. 크기는 1이어야 하면서 디터미넌트는 1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은 행렬을 직교 행렬이라고 한다는 거. 직교 행렬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행렬 A와 전체 행렬의 곱이 항대 행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형 변환에 대한 이미지가 0벡터가 되는, 선형 변환에 대한 이미지가 0벡터인 이런 도메인의 벡터들의 집합을 커넬이라고 하고, 커넬은 행렬 A의 영공간과 관련된다는 거. 그리고 선형 변환에 대한 치역, 레인지, 이미지는 선형 변환에 대한 행렬에 대한 열 공간과 관련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선형 변환은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에서 합성과 역함수. 그러면 변환에 대한 합성 또한 선형 변환이 된다는 거. 그러면 TA라는 선형 변환과 TB라는 선형 변환에 대한 합성 변환에 대한 행렬은 바로 TB 선형 변환에 대한 표준 행렬, TA 선형 변환에 대한 표준 행렬의 곱으로 나타난다. 선형 연산자 T가 역변환이 존재하려면 선형 변환에 대한 표준 행렬 A의 역행렬의 존재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역행렬의 존재 여부는 행렬 A에 대한 디터미넌트로 바로 판단할 수 있죠. 디터미넌트가 0이면 비가역행렬,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가역행렬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형 변환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차원과 구조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